첫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를 볼 건데 우선 두 분의 관계가 똑같이 5대5로 이렇게 사랑을 나눴다는 것보다는 관계 무게가 상대방 분 쪽으로 쏠려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두 분의 관계 정의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하신 느낌보다는 상대방 분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그러는지에 따라서 관계 분위기가 좌우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상대방 분은 말로만 애정 표현을 화려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자기 페이스나 자기 일상이나 이런 것들 유지하고 계시다가 정말 필요할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점이 확실할 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할 때, 그럴 때만 움직이시는 어떤 현실적인 모습이 강해 보여요. 단순히 감정만으로 얽혀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보이지 않는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 분께서 쥐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상대방 분에게 따졌다거나 서운함을 토로했다거나 여러 가지로 그러셨다고 해도 이 관계를 시작하고 끝맺는 데 있어서 주도권이 상대방 분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두 분이 멀어지는 과정에서도 싸운 느낌보다는 상대방 분께서 현실적으로 관계 속도를 줄이시거나 방향을 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끊겨버린 느낌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연락이나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상대방 분께서 핸드폰을 보면서 그 연락 온 알람만 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카드에서 보이고 있어요. 핸드폰이나 알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두 분 사이는 분명히 우리 정말 잘 맞는다 싶을 정도로 감정이 타올랐던 기억도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됐었던 구간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요. 만났을 때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줬던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카드가 뭔가 더 퍼주는 느낌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위에서 뭔가 쏟아져 내리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냉정하게 보면 한 분이 더 많이 주고 다른 한 분은 그거를 받고 그런 구조로 관계가 흘러가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든 돈이든 마음적인 거든 아니면 배려해주는 부분이든 현실적인 에너지를 한 분이 계속 이렇게 주고 다른 한 분은 받고 주시는 분 덕분에 관계가 키워져 왔을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관계 균형이 깨졌다라는 게 있어요. 받는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본인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고마움도 남고 그렇겠지만 현실적으로 만나는 부분에서 만남의 빈도든 우선순위든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관계를 계속 노력을 쏟고 가져가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에 안 되겠다 싶어서 멈춘 느낌이 있어요. 멀어지고 이런 게 미워서 그런 느낌보다는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상대방 분께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보신 거. 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두 분 사이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돌려받고 이런 부분에서 균형이 무너지면서 서서히 관계가 깨지셨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볼게요.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일시정지된 관계라고 보세요. 우리 관계가 멈춘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본인께서 자기 현실이든 우리가 만났던 어떤 시기, 타이밍 이런 것들을 핑계 대시고 상황 탓하시면서 스스로 멈췄다고 하세요. 근데 그걸 본인도 알고 계시고 이분께서 관계를 확 진도 나가고 그런 것보다는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재보고 그랬던 시간이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대방 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수 있고 답답하셨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 분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대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곤했다고 하세요. 근데 피곤함 때문에 결국에 주저했던 거고 상대방 분은 자기가 계산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긴 했지만 계산적이진 않았다라고 하세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상대방 분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생각하신 게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지 이 관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계산적인데 상대방 분은 자기가 계산적이진 않았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분에게 여러분들은 좀 잊으려고 해도 잊기 어려운 첫사랑 같은 기억 그런 포인트가 좀 잡혀 있다고 하세요. 그림자처럼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본인 입장 챙기느라고 이분이 겨를이 없고 움직이기 힘들고 그래서 혼자 속으로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곱씹고 그런 상태라고 하세요. 이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멀어진 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자기가 도망쳤다라고 하시거든요.
이분은 사람을 대할 때 네 편, 내 편이 확실하세요. 그래서 내 편이다 싶으면 굉장히 헌신하고 그러시는데 내 편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버릴 수도 있는 분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을 자기 사람, 내 사람, 그렇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결정 짓고 그런 쪽에서 좀 이분이 미적거리지 않았을까라고 보이고 있어요. 이분이 생각하는 내 사람이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미래까지 가져가고 확답을 주고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그 영역에 들이기에는 좀 그 중간지대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서로 강력하게 끌렸던 것도 맞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되게 끌렸던 마음은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분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다르다고 느꼈던 것도 있고 본인 내면에서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포인트만 있는 건 아닌데 그게 나중에도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돼서 방어 기제가 올라오고 겁이 났다고 하세요. 아, 내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면서도 결국에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신 걸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좋아도 이분은 그 좋다는 마음 자체가 좀 부담이 됐던 것도 있고 그 감정의 크기를 이분이 감당하기가 벅차서 현실적으로 관계 정립을 못하고 흐지부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은 우리가 멀어진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을 놓친 게 아쉽고 후회된다는 쪽에 가까워 보이고 이 컵 5번 카드는 엎질러짐을 보면서 한탄하는 카드예요. 이분 내면에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은근히 자격지심이 있다거나 열등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줬던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무뚝뚝하고 건방져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방어 기제고 속으로는 좀 생각해봤을 때 아, 내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더 해볼 걸. 그리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자책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설레는 느낌보다 굉장히 미안하다거나 묘하게 좀 열등감, 질투심, 좀 이런 것들을 느끼세요. 되게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시거든요. 결국에 이분이 겉으로는 냉담한 척 한다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거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일지는 몰라도 속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미련이 있고 아직까지 못 다 푼 어떤 잔정이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혼자 아쉬움을 길게 가져가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그러시는 이유가 그러시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못 오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럽다고 하세요.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이불 발차기 하고 싶고 이분이 감정 조절하는 부분에서 미숙해서 혼자 욱하신다거나 책임 회피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서 상처를 줬다거나 그런 기억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싶고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기에는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다. 마음에 빚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부담스럽다고 하세요. 좀 생각에 꼬리를 무는 분이시고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타입이기 때문에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장관리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품으셨다가 여러분들이 나 안 좋아했던 것 같아. 나 혼자 좋아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나를 또 너무 지나치게 좋아했던 것 같아. 이렇게 했다가 아니다. 내가 다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자책했다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시면서 감정 소모가 너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 관계가 멀어진 거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면도 있고 아쉬워하시는 면도 있는데 동시에 이 관계를 떠올리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서 부정적으로 느끼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봤을 때 생각은 자주 하시는데 억지로 그거를 좀 쳐내려고 하세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걸 생각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올라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괴롭고 힘든 감정이 싫기 때문에 정리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생각은 많이 나는데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를 잊고 잘 살까봐 걱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염탐하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 바뀌면 바로 확인한다거나 상태 메시지 하나에도 이게 나를 향한 건지 궁금하다.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시는 이유가 이분이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했을까봐 이것도 걱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세요. 생각이 난다고 해도 감정에만 빠져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건 아니지. 정신 차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부러 차갑게 마음 정리하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업데이트했다라고 예를 들면 그거를 보고서 아니야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생겼을 때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 안 봐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냉정하게 거리 두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이분은 좀 얄미울 정도로 좀 자기중심적인 미련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대요. 그런 신부가 있으시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 어떤 만족했던 기분, 짜릿했던 거 이런 것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리워하세요. 혼자 있으면 편하기도 한데 또 여러분들이 내 옆에 없으니까 허전하고 그렇게 느끼시면서도 사실 움직이진 않으세요. 이 카드는 움직이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상만 받아보고 싶어하는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 기회가 자연스럽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거나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와서 내 자존감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혼자서 추억 곱씹으시면서도 약간은 이기적인 그리움을 품고 계신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상대방 분께서 굉장히 특이한 분 아닐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 리딩 흐름이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지 싶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좀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보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계랑 이분이 바라보는 관계가 다르세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아마 첫 번째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관계 모습이 맞을 건데 상대방 분이 생각하는 이 관계는 살짝 다르거든요. 그런 어떤 괴리감이 드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계에서 상대방 분은 현실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인 분이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 분은 나 계산적인 사람 아닌데?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차이가 났던 게 여러분들과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의 결과만 지켜보고 상대방 분 계산적으로 행동한 거 맞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 분은 아니야 내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거야 내 계산적인 사람 아닌데?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바라보는 상대방 분은 어쨌든 자기 이득이든 손해든 따지는 모습에서 계산적인 분이다라고 봤어요. 왜냐면 러버스 카드도 그렇고 행맨 카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드가 사랑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선택의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을 두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하고 저울질하고 결국에 선택을 안 하고 도망치고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상대방 분께서 뭔가 저울질하고 그러시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를 간보는 건가? 이렇게 느끼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산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상대방 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달라요. 스스로 저울질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세요. 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내 입장 챙기다 보니까 나도 겨를이 없었던 건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멈춘 건데 근데 나도 괴로운데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를 포장하시는 면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놓아준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핑계 대시는 면이 있어요. 이분은 좀 악의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런 관계의 무게를 견딜 만한 그릇이 안 돼서 좀 도망친 거 아닐까 겁쟁이로 보이세요. 이 컵 5번 카드를 보더라도 이분이 계산적인 사람이고 만약에 악의적이었다라고 하면 관계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아, 잘 됐지, 잘 정리됐지, 나한테 어차피 도움되지도 않는 관계였어 라고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런 선택을 하시고서 자기가 후회하시고 자기가 아쉬워하시고 여러분들의 의중이나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시고 이런 면을 봤을 때 그냥 자기를 포장하는데 급급한 좀 겁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방 분께서 경험치가 적다 아니면 미숙해서 그렇다 라기보다는 차라리 경험이 없고 연애 경험이 없다거나 어려서 그렇다거나 그러면은 좀 귀엽게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세요. 그것보다는 내가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상황 탓하는 거고 내가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핑계대고 그러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귀찮고 힘들고 그런 게 싫어서 방어적으로 행동한다 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러나? 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자기 편한 길을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만약에 카드를 여기까지만 봤다면 저도 좀 그 생각을 하면서 리딩을 했어요. 좀 미숙하신가? 경험이 많이 없으신가? 현실적이신 분인데 왜 자기가 현실적인 걸 인정을 안 하시지? 아마 경험치가 없어서 미숙해서 그러시는 분인가 보다. 라고 리딩을 드렸었는데 이런 어떤 나르시즘 같은 카드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상대방 분께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탓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과의 상황 전부 다 좀 알고 계셨을 것 같고 몰라서 그러시는 건 아니고 자기 편한 길 택하신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소드킹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렇게 연애 경험이 없다거나 순수하다거나 그런 면모가 있다면 이렇게 감정을 잘라내려고 노력하고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이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뚝딱거리고 질척거리고 이러시는 게 맞는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해봤자 나에게 손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받기 싫어서 미리 선수를 치신다거나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 내 가오가 있다. 손해보기 싫다. 갑의 위치에 있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계산적인 면모가 많이 보입니다. 상대방 분께서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 포인트, 이어가고 싶은 포인트 두 가지를 볼게요. 이어가고 싶지 않은 포인트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래요. 솔직히 말하면 두 분 사이의 자존심 싸움이든 그런 부분에서 오는 찝찝함 때문이래요. 두 분이 부딪힌다거나 의견이 다르다거나 그랬을 때 서로를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고 싶다. 아니면 져주고 싶지 않다. 내가 이겨 먹어야겠다. 이런 식의 오기가 서로가 발동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방 분은 사실은 속으로 자기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실수하고 미안하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시는 것 같아요.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분 내면에는 불안감이나 열등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을 깎아내린다거나 낮게 보려고 애쓰는 그런 방어 기제도 보입니다. 겉과 속이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다시 만나봤자 그런 식으로 기싸움 한다거나 서로에게 실망만 주면서 밑바닥을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시고 그게 사실은 두려워서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본인이 좀 이기는 입장이 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되게 유치하겠지만 좀 여러분들을 내가 찬 입장이 되고 싶다.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차인 입장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산수 쳐서 거리 둔다거나 이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유치한 마음도 남아 계시고 어쨌든 이 관계가 이기든 자기가 지든 찝찝하다라는 게 있어요. 두 분 사이의 어떤 자존심 싸움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는 그런 찝찝함 그런 것들이 싫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을 못 놓는 이유는 아직까지 콩깍지가 제대로 벗겨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관계가 힘들다고 하시면서도 머릿속에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만인의 이상형처럼 빛나 보이시는 면이 있어요. 안 꾸며도 태가 난다거나 묘하게 여러분들의 눈빛이나 분위기에 이분이 홀려 계시는 게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자동 회로를 돌리시는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이 뭐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생기면 어떡할지 그리고 나를 혹시 관계를 이어나갈 때도 어정간리했던 거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면 어떨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막연하게 기대했다가 혼자 실망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이에 못 해본 게 많다. 너무 많아서 아쉽다. 이런 식으로 이분이 관계 끈을 못 놓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봤을 때 결심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게 욕구가 없는 게 아니지만 같이 있을 때 만족감이 많이 크셨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통 내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기가 좀 세시다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분이 느끼고 계셔서 나름대로 좀 자기의 자존심도 챙겨야 되고 가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 꾹꾹 누르고 계신다고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일적으로든 성격적으로든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확실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여러분들을 건드렸다가 본전도 못 찾을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분도 사실은 어떤 통제 욕구가 있는 분이시라서 뭔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거나 내 뜻대로 하고 싶다라는 게 있어서 그러신 분인데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자는 식으로 그렇게 감정 폭주를 안 하겠다. 억지로 참겠다라고 하시는 면이 있어요. 앞으로 결심 방향이 어느 쪽으로 바뀔지 보면 앞으로는 괜히 우리 관계에 무겁게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단둘이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세요. 결심 자체가 이분이 여러분들이 눈치가 빨라서 이분이 허세 부린다거나 거짓말 한다거나 그랬을 때 다 꿰뚫어 볼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내가 약을 파는 행동을 못하겠다 싶으신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본다거나 직장을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회식이나 이런 쪽에서 만나신다거나 우리가 모임에 같이 들어있다면 그런 쪽에서 만난다거나 겹지인이 있다면 그렇게 본다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다거나 술자리나 이런 어떤 제3의 환경을 좀 빌려가지고 이분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싶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비위도 맞추고 분위기도 띄우고 그러면서 심각한 얘기 안 하고 심각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일단 오늘은 놀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물꼬를 트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분은 연락오는 있는데 지금 상황이 호랑이 꼬리를 밟는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 분이 굉장히 예민하시다거나 자존심이 지금 잔뜩 서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대방 분께서 자존심,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하고 뭐든 잘해보고 싶어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이 우선이다라고 하시는 면이 카드에서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급한 마음에 이분에게 뭔가 요구한다거나 우리 관계 어떻게 할 거야? 연락할 거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결국에 호랑이 꼬리 밟아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물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두 분이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좋아 보이진 않고 상대방 분 쪽에서도 자기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뜻 연락을 못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먼저 연락하시는 게 사실 카드에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 알아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상책으로 보이시고 지금부터 시기적으로는 일주일에서 3주 안에 상대방 분이 좀 덜 예민해 보이고 편해 보일 때 그런 식으로 물꼬를 트신다거나 아니면 괜히 이제 시그널을 보내신다거나 이러시는 게 좋고 가까운 날짜에서는 8일 조금 멀리 봤을 때는 8주까지 두 분 흐름 가져가시면 좋고 연락 흐름은 가장 좋은 요일은 목요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5주차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재회후는 이 관계를 짧게 보시지 마시고 4개월에서 반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 버티시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세요. 중요한 거는 만나서도 두 분은 절대 싸우시면 안 된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리딩이나 이런 것들 드릴 때 개인 리딩도 그렇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너럴 리딩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싸움이 필요할 때는 싸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두 분은 싸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싸우는 순간 여러분들이 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 진다는 게 상대방 분은 자기 페이스대로 가려고 하는데 상대방 분 반응 차갑다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 좀 멘탈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런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시는 거고 상대방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져주시는 게 당장은 조금 낫겠다라고 보입니다. 상대방 분이 지금은 호랑이로 보이시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경계를 풀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져주는 형태로 가시면 그래도 재회까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시고 연락은 그렇게 가깝게 보셔도 재회는 장기전으로 보시긴 하셔야겠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앞으로의 연애운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에게 유패가 나타나든 상대방 분이 다가오든 상대방 분에게 주도권을 내어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니면 상대가 임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나이차가 많이 난다거나 상황적으로 좀 어렵다거나 장거리라거나 여러 가지로 좀 위태로울 수 있는 관계가 들어오실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께서 선을 잘 지키셔야겠다라고 보이고 여러분들 입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운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예의 지키고 매너 지키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상대도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예의를 지키실 것 같아요. 네, 차분하게 가시면 좋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워서 가셔야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관계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게 사실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유패가 다가온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쥔다는 건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표현을 너무 많이 하신다거나 여러분들이 조금 휘둘리는 어떤 관계라거나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예의 있게 대하시면 상대방도 그 선은 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기준을 세워보시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방 분을 조금 길들이셔야겠다라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 하신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서로 매너 있게 관계를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 모습을 먼저 볼게요. 두 분은 잔잔한 느낌보다는 그래도 강렬했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굉장히 좀 빨리 빠져들었다거나 뜨거운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좀 카드에서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율을 잘 못하신다거나 너무 뜨거워서 데이고 아니면 지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멀어지셨을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카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인공이지 않았을까라고 보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기분이나 컨디션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관계가 전체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게 있거든요. 상대방 분이 느끼기에는 이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보다는 여러분들이 받아주는지 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관계다라고 하시거든요.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정하게 챙겨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감정이 좀 틀어진다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차갑다거나 반응이 좀 달갑게 오지 않는다거나 반응이 뚝뚝 끊긴다거나 그런 식의 우리 관계가 여러분에 의해서 기복이 좀 있었다고 보세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사랑 그 자체보다는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눈치를 보고 그러느라고 좀 감정 소모가 있었다라고 보세요. 그래도 두 분이 감정적인 화력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되게 컸다라고 보이시고 서로 간을 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스며들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냥 확 타올랐던 어떤 피크가 튀었던 순간이 있었다라고 카드가 보입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만나셨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많고 연락도 막 몰아치고 이러다가 우리 정말 결혼까지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으로 설레고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해가 중천에 떴다는 뜻이기도 해요. 해가 중천에 뜨면 지는 일만 남잖아요. 너무 빨리 뜨거워진 만큼 두 분이 그만큼 텐션 유지하시는 게 버거웠겠다라는 게 보이고 겉에서 볼 때는 화려하고 남부럽지 않아 보이고 그랬을 수는 있어도 속에서는 이 관계를 감당해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에너지가 좀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부담이 좀 커지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는 축제인데 속은 지쳐 가신다거나 감정이 너무 이제 과잉되는 것 때문에 서로 상처만 남긴다거나 그러셨을 수 있겠다고 카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께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봤을 때 이 관계를 생각하면 어깨가 살짝 으쓱해지신다고 하세요. 나름대로 뿌듯했던 관계고 남들 보기에도 우리는 괜찮았던 사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 카드가 승리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분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이런 느낌으로 좀 기분이 좋아지셨다거나 여러분들이 본인을 좀 치켜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랬던 순간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분 성향 자체가 남들 시선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떤 관종기가 있는 성격으로 카드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본인이 을이 아니라 조금 갑이었다거나 적어도 내가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하세요. 나는 떳떳하고 나 정도면은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하고 계시고 자존심을 세우고 계시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자기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과 뭔가 했을 때 자랑스럽다라고 느꼈던 마음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두 분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너무 애 같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서로가 굉장히 배신을 때렸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미숙한 부분에서 이분은 두 분 멀어진 이유를 찾고 계세요. 좋아하긴 했는데 표현이 너무 서투르다거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어른스럽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런 것보다 회피하고 감정에만 젖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어리고 귀여운 사람, 내가 챙겨줘야 하는 사람, 이렇게 이분이 시선을 좀 바라보신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뭐 나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챙겨주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분이 피로감이 좀 쌓였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좀 나를 배려를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했던 부분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이런 것들을 말하기 무서워서 상황을 방치하고 그랬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로 좀 이 관계 멀어진 걸 퉁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처음이든 두 분이 중반부든 좋았던 추억이나 그런 부분에만 매달리면서 그리고 상대의 좋은 점만 미화해서 바라보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사실 좀 맞춰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관계가 멀어진 게 사실은 좀 뻔뻔해 보이셔도 마음이 욱신거리는 게 있다고 하세요.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나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하세요. 멀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나 차가운 행동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서 계실 걸로 보입니다. 그때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떡하고 나에게 왜 배려가 없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곱씹고 괴로워하고 계신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승리감을 느끼고 싶은데 패배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쓰라리다 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올라오고 지금도 좀 아파하고 계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 괜찮았지? 나는 좀 떳떳해. 그래도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한지 모르겠어. 라고 자존심을 세우고 계시는데 속으로는 아, 우리 관계가 너무 미숙했다. 그래서 내가 좀 망친 것도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가 너무 애 같아서 멀어졌다고 하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좀 아파하고 계신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아픈 이유는 우리가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이분은 처음에 여러분들을 봤을 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호감도 느꼈고 그랬는데 막상 관계를 이어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나랑 잘 안 맞나? 우리가 잘 맞는 게 맞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결국에 이분은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나에게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이분에게 확신을 안 주셨다거나 금전적이든 시간이든 미래든 뭔가 나에게 왜 현실적으로 확신을 안 줘? 아니면 나를 왜 이해해주지 못해? 왜 나를 배려를 안 해줘?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지 않나? 이런 어떤 삐진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잘 될 만한 관계였는데 현실적인 어떤 벽에 부딪혀서 여러분들을 놓쳐버린 것만 같은 느낌,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이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봤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사실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고 하세요. 좀 여러분들 말고는 없고, 여러분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좀 마음에 품어오시지 않았을까라고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좀 여러분들 좋아한다고 떠들고 다니셨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킹카드예요. 킹카드는 티를 원치 않네요. 속으로는 여러분들 뭐 지켜주고 싶다거나 뭐든지 내가 다 해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들의 눈치를 많이 보세요. 눈치 보면서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괜히 뭔가 표현을 하고 그랬을 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혼자 수천 번 고민하시다가 결국에 좋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안 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좀 유리한 타이밍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타이밍만 지켜보고 있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은 지금 자기 혼자 짝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분은 카드를 봤을 때 인싸 기질이 살짝 있다라는 게 있고, 아까 관종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이분께서는 여러분들하고 내가 무겁게 왜 그랬는지, 그리고 왜 나 배려 안 해줬어?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러고 싶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화해한다거나 그런 무드렛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결정적으로 단둘이 만나서 그런 대화하는 게 좀 무섭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뭔가 얘기를 하다가 말실수할까봐 걱정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여러분들 기분 상하게 할까봐 겁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날 수 없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우리 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너무 미숙하고 자신이 없어서라고 하세요. 이 카드는 불의 아이, 불의 청소년 이런 느낌이에요. 열정은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끌리고 궁금한 것도 많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불쑥불쑥 올라오세요. 그런데 막상 이분이 뭔가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뚝딱거리시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분하고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좀 능글맞다거나 노련하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포인트에서 뭔가 뚝딱거린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거든요. 이분께서 자기 주관대로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여러분 별로야 여러분하고 관계 이어나가지 마 라고 하면 팔랑귀처럼 거기에 흔들리고 그런 스타일로 보입니다. 이분이 행동력은 많이 떨어지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건 못 참아서 염탐을 계속 한다거나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같이 안 돼서 속상하다 이렇게 혼자 찡찡거리는 어떤 약간 애 같은 구석이 있어요.
관계를 리드해 나갈 만한 용기는 없어서 이 관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마음이 없다거나 애정이 없다거나 열정이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물어보고 다니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포인트는 이분이 사랑꾼, 낭만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자꾸 여러분들에게 푹 빠져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영화 같다거나 설렌다거나 이런 게 이분이 이어가고 싶은 이유의 전부예요. 사실 이분이 계산적인 면이 전혀 안 보이시거든요. 이분은 분위기에 잘 휩쓸리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그래서 이제 밤에 감정이 많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에게 연락해서 분위기를 풀고 싶다 이런 충동을 강하게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우리가 다시 만나면 되게 로맨틱하게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면도 보여집니다. 이분이 계산적인 면은 없는데 기분파라서 그냥 좋으니까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다. 이런 이유가 가장 크세요. 이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결심은 마음하고 살짝 달라요. 이분이 마음은 굉장히 요동치는데 머리로는 아니야.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아. 라고 판결을 내린 상태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선을 넘고 배려를 못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고 감정에 괜히 휘둘려서 여러분들에게 기분 따라 갔다가 또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일부러 더 차갑게 이성적으로 굴겠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미련은 남지만 공과 사를 구분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억지로 슬픔을 누르고 회피하려고 노력 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냉정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흔들리는 마음을 최대한 자기가 다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결심이 변할지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이성의 끈을 아예 내려놓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 이렇게 감정하고 머리가 너무 싸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아무 결정도 안 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가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겠다. 진실을 마주하지 않겠다. 이런 상태로 이분이 버티실 걸로 보입니다.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은 여러 번 하는데 결국에 행동까지 못 가시는 게 있고 지금 움직였다가 내가 후회할 것 같다는 느낌.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선택을 하든 이어가지 않든 내 기분 따라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쪽도 후회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상태로 가실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답해서 이분을 찔러본다거나 연락을 해본다고 해도 스스로 상처받기 싫어서 묵묵부답으로 갈 수 있는 약간 답답하고 고구마 같은 흐름이 좀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연락운부터 재회운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애운을 전반적으로 이 카드로 운세를 점쳐볼게요. 두 분이 우선 연락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질척질척 얽히는 느낌이 카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락은 가능하시고 근데 이게 산뜻하게 잘 지내는지 물어보고 그런 느낌보다는 이상하게 우리가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놓지를 못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끌리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고 수상쩍게 자꾸 얽힌 관계로 가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질척질척한 느낌으로 가실 수 있고 상대방 분이 지금은 뭔가 결심이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정리하고 회피하고 잠수 타야지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 같아도 두 분 사이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떤 미련이라던가 감정의 찌꺼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 분께서 뭔가 핑계를 대서라도 아니면 술 먹고 홧김에라도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긴 인연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오고 하신다면 2주 내 그리고 6주 차에도 가능하시다라고 보이고 요일로는 월요일이 가장 좋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여러분들이 상대방 분께 연락이 왔을 때 담백하고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 중언부언 막 하시고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쪽에서 그냥 담백하게 잘 지냈지? 그래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두 분은 재회운은 명확하다라고까지 보이진 않아요. 다만 주의하실 게 이 카드는 고이면 썩는다는 카드예요. 그래서 두 분 사이가 골물 대로 골문 문제가 있으시다거나
오해하고 있는 거, 서운해하는 거, 상대방 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나 배려 안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뭔가 대화를 할 때 말을 좀 안 좋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연락 패턴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려내셔야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싶다거나 감정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 분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의를 하셔야 되고 두 분이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관계 이어가시면 더 안 좋게 끝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하려고 하신다면 설득한다거나 그런 쪽보다는 이렇게 내 자신을 바꿔야겠다. 그리고 우리 문제 이렇게 해결해보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결책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고, 안 그랬다가는 서로에게 좀 독이 되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우리 관계에서 안 좋았던 게 있다. 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 꼭 하셔야 되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초반부터 다시 연락이나 만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 연애운적으로 이분 아니셔도 새로운 분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산뜻하고 깨끗하게 시작하는 느낌보다는 전에 인연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현실적으로 상황이나 이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서 하나하나 좀 뜯어 고쳐가면서 챙겨줘야 되는 손이 많이 가시는 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사실 상대방 분도 여러분들 눈치를 많이 봐서 그렇지 손이 안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이라도 과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리셋하고 가시는 게 좋고, 이게 이분하고의 관계를 이어가시던 새로운 사람하고 가시던 감정이든 뭐든 고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도려내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꿈과 같은 느낌이 들어와요. 별 카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어떤 별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넘을 수 없는 어떤 산이 있으셨나? 그렇기 때문에 멈추셨나? 라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우선 이 관계는 냉정하게 말해서 좀 현실적으로 지지고 볶는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이 별 카드가 떴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거리감이 있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하셨다거나 실제로 자주 못 보고 연락만 좀 오가고 온라인 중심으로만 관계가 이어지셨다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닿기가 좀 어려운 연예인처럼 바라봤다거나 어쨌든 어떤 거리감이 좀 있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분이 뭔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거리감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나이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업적으로 차이가 난다거나 그래서 위쪽이든 이렇게 횡단이든 종면이든 이렇게 거리감이 좀 있던 관계 아니셨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내 손에 잡힌 사람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감정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남아 계시고 두 분이 뭔가 진흙탕 싸움 이런 느낌은 카드에서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계 완전 진흙탕 싸움이었다라고 하시면 다른 카드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분은 하염없이 좀 기대를 하고 다른 한 분은 그 기대가 좀 부담스러워서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왔다 갔다 엇갈리고 그런 느낌이 카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산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전진하는 느낌보다는 정체된 느낌, 정지된 느낌이 카드에서 들어옵니다.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관계를 정의해 나가고 책임져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안 하고 자기 자리에서 버틴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하고 기대감만 잔뜩 있다가 관계가 좀 끝나셨나라는 느낌도 들어옵니다. 우선 상대방 분은 이 관계를 생각할 때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관계가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세요. 감정이 식어서 끝난 게 아니라 장거리든 현실적인 부분이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분 성향이 조금 진지하고 무겁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불같이 여러분들에게 달려들고 그런 것보다는 천천히 꾸준하게 이 관계를 가져가고 싶었는데 자기가 움직일 만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이분도 선을 긋고 계시는 면이 있어요. 자기가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과감없이 자기 윗바닥을 들키는 게 좀 창피하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 두 분 사이가 좀 멀어진 이유가
너무 뜨거웠다고 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본인의 어떤 치부나 찌질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다 드러나서 창피해서 도망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자기 밑바닥 같은 걸 다 들켰다 이런 어떤 수치심 때문에 이분이 자존심이 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너무 애같이 군다거나 유치하게 그냥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별 얘기를 함부로 한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미성숙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세요. 과거를 생각하면 그러지 말걸이라고 이분이 후회하시면서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심정인지 봤을 때 이 길이 맞다. 우린 사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세요. 이게 맞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 자체는 되게 무겁고 쉽지가 않으세요. 가볍지가 않고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준 분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심지어 무덤 갈 때까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감정, 좋아하는 감정, 품었던 거 다 비밀로 하고 싶다. 이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속마음이 깊으세요. 다만 이 교환 카드는 보수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아도 현실적으로 도의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억누르고 계시는 게 있고 괜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놓아주는 거다.' 이런 식의 마음이 보이고 있고 내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굽히고 가고 싶지는 않다는 자존심도 같이 가지고 계세요. 감정은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뿌리내리고 있는 것도 맞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그냥 침묵을 하고 무겁게 지금은 진중한 상태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서로를 위해서 맞는 길이다라고 억지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게 현실적인 기준에 좀 못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이 카드는 약간 현모양처 같은 카드이기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이분은 여러분들을 안정적인 사람, 배울 점이 많은 사람, 나를 잘 챙겨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의존을 했다거나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부어서 괜히 상처 줬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자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어쨌든 여성의 카드이기 때문에 '여성 인물이 좀 끼어들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면 이 카드는 떳떳하게 가고 싶은 카드고 당당하게 가고 싶은 카드인데 '당당하게 가지 못할 이유가 좀 있었나?'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반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제너럴 리딩이라서 보이는 건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러라며 내가 그래서 내 탓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러자고 해서 내가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속에서는 본인께서 하셨던 유치한 행동들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의 기준에 못 미칠 만한 그런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같은 분을 놓쳐서 아쉽다, 슬프다 이런 마음도 있으신데 한편으로는 '아 내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가도 되나? 내 주제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자격지심이 섞여 있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를 생각했을 때 사실은 쪼끔 '불편하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자주 한다고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날 때는 확 엄청나게 많이 솟구치는 느낌은 있는데 그게 자주 하는 느낌보다는 한 번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강하게 올라오는데 그 생각이 스트레스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는 게 스트레스고 괜히 내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고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빈틈을 안 보여주려고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좀 '남들의 시선이 따라오셨던 관계셨나?'라는 것도 보이고 있고 어쨌든 두 분의 관계가 편안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마음에 무게감이 남았던 관계라고 하세요. 두 분의 사이를 전혀 가볍게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자꾸 여러분들과 비교하게 되는 어떤 기준점이 여러분들이 되어버린 느낌이 있어요. 다만 두 분이 다시 시작하려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애 감정, 애정 이런 걸로만 가기는 어렵고 결혼이든 집안 문제든 금전이든 주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지만 다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기에는 내가 여력이 없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우리 관계를 놓는 게 낫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계시고 마음 한쪽에 굉장히 가볍지 않고 무겁게 두고 계시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떠올릴 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무게가 가볍지 않고 무겁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기억이나 여러분들과 했었던 대화를 본다거나 사진을 본다거나 그런 것들 자체가 이분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괜히 이런 것들 들여봐서 뭐해?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분이 이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진짜 이유는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급발진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내 편을 안 들어줘서 화가 났다거나, 홧김에 이별을 이제 내뱉는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충동적인 행동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성격 자체가 좋고 싫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면 필터링 없이 말이 툭툭 튀어나가시는 타입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괜히 이제 상대방 분도 우리 관계가 또 이어질 때 그렇게 급발진해서 관계가 또 망가질까 봐 겁이 나는 부분도 있고, 괜히 싸울까 봐 겁이 나고, 서로 자존심 건드리는 말이나 상처가 오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똑같이 일어날까 봐 겁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 어렵다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놓지 못하는 포인트는 현실적으로 대화만 잘하면 굉장히 좋은 우리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이분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다고 인정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나만한 사람 없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도 있으세요. 그런데 동시에 이분이 겁이 좀 많으신 분처럼 보이고 주변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게 있어요. 주위에서 반대를 했다거나 친구들이 반대를 했다거나 아니면 괜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연락을 했다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로 두려움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면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짐작하시면서도 본인께서 확신이 없으니까 못 움직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간만 보고 계시는 게 있어요. 사실은 두 분은 화해만 하면 되는데 그 첫마디 떼는 게 굉장히 무섭다. 이런 게 이분의 속마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께서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시는지 보면 좀 쭈구리 모드로 보여요. 쭈글쭈글한 느낌이 드는데 이분은 지금 본인께서 사실은 버려졌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버려졌다거나 나 혼자 남겨졌다. 이런 식의 피해의식에 푹 빠져 계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나를 지지해주지 않았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서운하다고 하시고 내가 힘들 때 너는 곁에 없었잖아. 예를 들어서 이분이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내 곁에 없었잖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혼자 세상 다 잃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게 있어요. 자기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도 바닥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만한 결심을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내 주제에 무슨 연애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경제적이든 심리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스스로를 가난하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상처받기 싫어서 이분이 숨어 계시는 모습, 웅크리고 계시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이 결심이 계속 이어지실지 보면 별 카드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레노만드랑 이거는 웨이트라서 다른 카드이긴 한데 앞으로도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가능성을 품고 가실 걸로 보여요. 근데 그게 살짝 방향이 헛된 기대 아닐까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내가 당장 달려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만나자 하는 그런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 예쁘고 멋지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혼자 추억을 미화하는 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현실적인 두 분 사이에 대책이나 해결책이나 이런 게 없는데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이 내 이상형이다, 내 꿈이다 이런 식으로 남겨두고 그리워하신다거나 이분이 뭔가 준비하신다거나 그럴 때도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잘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빚이 있다면 이거 열심히 갚아서 여러분들에게 가야지 이런 식의 희망을 품으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워하시는 모습이 있고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과 완전히 끊어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당장 내가 책임지고 가고 싶지도 않고 애매한 그런 태도로 멀리서 지켜보면서 기회만 엿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감정의 이분이 좀 누그러지시고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뜬금없이 연락은 할 수 있는데 뭔가 현실감 없고 헛된 그런 희망을 품게 되는 모습이 카드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연락운은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들을 염탐을 많이 하실 수야 있겠지만 이게 본다는 느낌이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연락 온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상대방 분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굉장히 주시하고 계시는 것도 맞고 연락 없다고 해서 관심이 완전히 꺼진 것도 절대 아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고 염탐하고 요즘 누구 만났는지 궁금하고 완전히 현미경 대고 관찰하듯이 지켜보고 계실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이게 먼저 움직이는 운이 아니시고 왜냐하면 펜타클 5번 카드에서 볼 때도 이분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쪼그라들어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 용기가 없어 보여요. 그냥 지켜만 보는 거고 그래서 연락이 닿으려면 여러분들 쪽에서 물꼬를 조금 터주셔야 되는데 절대 길게 보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문의 카톡을 보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 분도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장문의 카톡 아니면 감정적으로 들이대는 거 이런 것들이 이분이 부담스러워하시고 도망가실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연락 시기를 봤을 때 흐름에 따라 다르겠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조금 쪼그라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아진다거나 아니면 가족의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뭔가 이분이 좀 성공한다거나 대박이 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연락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카드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흐름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8주 흐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말씀드리는 거고 재회운은 상대방 분에게 "우리 관계 안정적이다. 우리 말싸움 안 할 거고 너 상처받을 일 없을 거고 뭐 이별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 꺼내는 일 없을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에게 좀 심어 주셔야 그나마 재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두 분은 속도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되는 관계시고 상대방 분에게 뭔가 편안한 느낌을 많이 주시고 안전한 이미지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차분한 에너지 가져가시는 게 좋고 이분이 지켜보고 계실 때도 차분하고 성숙하고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내가 나눠도 부드럽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조금 다가오신다거나 재회까지 생각해 보신다거나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은 사람 걸러내는 눈이 생기셨나라는 게 있어요. 보는 눈이 조금 올라가신 느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애운에서도 좋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뭔가 겉모습이나 순간적으로 설렌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것보다는 이 관계가 지속 가능한지 상대가 뭔가 책임을 보여주는지 진국인지 이런 것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회가 되든 새로운 인연이 오든 여러분들 쪽에서 스스로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기준을 가지고 좀 고르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연애의 질 자체가 확실히 올라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가시고 여러분들의 매력을 좀 가꾸시면서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자세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 분이 그런 어떤 모습들, 여러분들 성숙해 보이는 모습 보시고 역시 놓치기 아깝다. 그렇게 생각되면서 안달이 날 때 그때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이 좀 잘 될 가능성이 있었던 관계였는데 그 과정에서 좀 의심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끝나시지 않았을까라고 카드는 보이고 있어요. 서로에게 그런 것들을 어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확신을 주지 못해서 찝찝하고 뭔가 답답한 그런 느낌이 카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사실 제너럴 리딩 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두 분이 겉에서 볼 때 뭐 친해 보였을 수 있겠지만 속사정이 살짝 다른 느낌이 들어요. 상대를 진짜 믿어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수 있고 두 분 사이가 이상하게 신뢰감이 안 생기는 100%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찝찝함이 카드에 깔려 있습니다. 두 분이 뭔가 말을 하다가 만다거나 얘기를 꺼내려고 하다가 아니다 한다거나 아니면 뭐 속마음을 투명하게 보여주질 않는다거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두 분이 딱 투명하지가 않아서 서로가 촉을 세우게 되고 예를 들어서 상대가 자꾸 바쁘다고 하는데 왜 바쁘지? 이런 식으로 뭐 의심을 하게 된다거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를 바라보게 된다거나 눈치를 보게 된다거나 그랬던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은 행동 하나에, 말 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고 그렇게 꼬리를 물면서 확신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물음표가 많았던 관계 아니실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찝찝하다거나 서로의 신뢰나 이런 부분이 깨졌다거나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무너졌을 가능성은 있는데 두 분이 근데 그게 꼭 다른 이성이 있을 거다 이런 의심보다도 상대 우선순위가 내가 만나라는 의심 그런 것도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상대가 계속 이렇게 갈 건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셨던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천천히 단계적으로 나간다는 카드이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제 불같이 타오르고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어떤 경계 지점에서 시간을 좀 오랫동안 가져가신 느낌이 있어요. 문제는 이 의심이 카드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뭔가 정체된다거나 나에게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된다거나 나를 두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재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관계에 불안이 들어왔을 수 있고 두 분 중에 한 분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조심조심 가는 거였는데 다른 한 분 눈에는 그게 확신 없는 태도를 보인다. 나를 간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비춰지면서 타이밍이 어긋나셨을 수 있어요. 서로 박자가 엇박자로 놀았다라는 게 카드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이 생각하는 두 분의 관계는 본인 의지대로 하기가 어려웠던 관계였다. 운명같이 끌리기도 했었다라고 하세요. 서로 타이밍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서 지금이다 생각하고 이 관계에 빨려 들어가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세요. 이분은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 외모가 이상형이라거나 한눈에 반했다거나 나랑 정말 잘 맞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강하게 확신을 가지셨던 시간들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 관계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나? 인연이었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고, 우리가 언젠가 자꾸 다시 만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상하게 우리가 관계가 끊겼는데도 다시 시작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 분이 아니라 이분 인생의 어쨌든 흐름을 한번 크게 흔들어 놓는 인생의 전환점 같은 그런 어떤 중요하고 임팩트 있었던 분이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보면 두 분이 와르르 한 번에 갑자기 충격적으로 무너졌다는 게 있어요. 감정이 천천히 식은 느낌보다는 갑작스러운 대화, 갑작스러운 어떤 말 한마디, 말싸움, 숨겼던 비밀이 터지셨다거나 어떤 상황이 딱 터지고 그러시면서 이건 더 이상 못 가겠다 싶었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그 순간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퇴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두 분 사이 루머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간질이 있다거나 뭐 종교 문제가 있다거나 친구들과의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외부 상황 때문이셨든 아니면 서로 감정이 욱해서 터진 거든 상대방 분이 생각할 때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으시고 동시에 상황이 더 악화되고 그러는 게 무서워서 이분이 피했다라는 마음도 있으세요.
할 말은 많았는데 괜히 입을 열었다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그리고 내가 더 상처받을까봐 이런 식의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더 커질까봐 겁을 먹고 입을 다물던 상태에서 관계가 끝나고 모호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은 두 가지 기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나를 챙겨줬던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기억들을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만났을 때 자기가 휘둘리고 감당 못하게 될까봐 그런 부분 때문에 스스로 다잡게 되신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도 또 너무 잘 되면 배 아파, 이런 느낌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어떤 질투심이나 미련이나 이런 것들이 뒤섞여 계시기 때문에 혼자서 감정 폭주기관차처럼 안 가져가시려고 되게 애쓰고 계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편해서 여러분들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속으로는 여러분들 보고 싶고 잡아두고 싶고 이런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크신데, 그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누르고 계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이성적으로 누르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이렇게 들떠서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분이 지금 속에서 감정이 오락가락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비추면서 이분이 가기가 어렵다고 하시고, 본인이 부족하고 그런 면을 좀 들킬까 봐 두려워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이 좋았기 때문에 감정이 커서 좋아할 때는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을 했다거나, 뭔가 자꾸 질질 흘린다거나, 애정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 기세가 좀 꺾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른 선택지도 많을 것 같고, 결정권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같고,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자격지심을 느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기가 못난 모습을 보일까 봐 그런 것들도 걱정되기도 하고, 자기의 감정 기복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분도 여러분들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다가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식어갈 때는 굉장히 차갑게 식는 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정이 일관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이 남으면서도 억지로 버티고 계시는 면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보면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시고 우실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많이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 놓쳐서 좀 슬프고 혼자 어떤 비련의 주인공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예를 들면 SNS 프로필 뮤직을 자주 바꾼다거나, 뭔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자꾸 뭔가 행동이 좀 튄다거나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라고 뭔가 하시는 행동들이 나름대로 있다라고 보이고,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자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다거나, 여러분들 막 차단했다가 풀었다가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이라는 후회나, 다시 만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감정 폭풍, 그러니까 후폭풍이 좀 심하게 몰아치고 계시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관심은 있는데 먼저 움직이기 싫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놓치기도 싫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내가 생각보다 좀 억울한 게 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거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오해받은 게 있다거나,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여러분들 질투난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여러분들 안 쳐다보려고 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툭 건드리면 이분 좀 무너질 거면서, 나 피곤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 귀찮아, 이런 식으로 뭔가 무기력한 척 연기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만날까 봐 신경 쓰인다고 하시면서도 정작 본인께서는 "근데 내가 지금 뭐 어떡하겠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외면하고 계시고, 전형적으로 뭔가 회피하시면서도 권태감도 느끼고 계시고 무기력하시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느낌이 많이 들어오시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멍하신 느낌이 있어요. 어디에 집중을 못하는 느낌. 집중을 못하고 자꾸 뭔가 생각 같은 것도 공허하게 멍멍멍멍 떠다니는 느낌,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관계가 어렵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에게 끌리고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이어나가면 어떨까 생각하고 심지어 좀 야한 생각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세요. 근데 막상 현실을 보면 여러분들을 자기가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게 고민도 하고 계시고 현실적으로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시는 면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도 맞나? 지금 상황이 맞나?라는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한데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게 맞나?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실 붙잡을 만한 이분이 용기가 없다라는 게 보여요.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사실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이분은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유쾌하게 살아가시는 것처럼 보여도 속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미숙한 면도 있기 때문에 관계를 리드해 나가는 것보다 그냥 지켜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주고받았던 정이 많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챙겨줬었던 기억이 많고 여러분들이 좀 자기를 예뻐해 준다거나 챙겨주고 그랬던 면도 있고 자기도 여러분을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면은 조금 더 잘해줄 걸 이런 식의 어떤 후회나 이런 것들도 섞여 계시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연결되고 싶다. 인사라도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욕구가 강하게 남아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떤 면에서건 소통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놓고 여러분들과 정이 들어서 놓기가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께서 어떤 결심을 하시는지 봤을 때 여러분들을 놓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실 걸로 보여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다가도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마음일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불안감이 같이 올라오고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 그리고 감정 이런 부분에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냥 고민만 해야지라는 결심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렇게 계속 고민하는 상태가 좀 지겹고 피곤하다라고 느끼고 계시면서도 막상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손을 떼자고 하니 아쉽고 잡자고 하니 두렵고 그래서 연락도 찔끔찔끔 하신다거나 태도가 들쭉날쭉하시는 상태로 시간을 끄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결심이 어떻게 변할지 봤을 때 컵 4번 카드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에라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실 가능성이 있어요. 고민하다가 그냥 지쳐서 무기력해져 버리는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와도 알면서 모르는 척 한다거나 못 본 척 한다거나 쿨한 척, 관심 없는 척 하실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의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가기에는 좀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외면해 가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거나 타이밍이 찾아와도 이분이 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도 다 놓쳐버리는 느낌이 있고 이분 마음속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로 가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어떤 용기 있는 결심 같은 게 서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연락운적으로는 사실 이 컵 4번 카드가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는데 당장은 안 와도 소식은 틀림없이 온다고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 분 소식을 여러분이 듣는다거나 연락이 오더라도 좀 늦게, 타이밍은 좀 늦게 올 수 있다. 이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 분께서 지금 고민도 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상태시잖아요. 억지로 끌고 오기 어렵다라고 보이고 있고 확답을 받는 어떤 연락이 아니라 어쨌든 두 분이 막혀있던 흐름을 푸는 연락이 될 수는 있어요. 연락운은 지금부터 5주차, 9주차의 흐름 좋으시고 그것보다 사실은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연락운이 좀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시고 두 분을 제외해서는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다고 보여요. 봄눈 녹듯이 오해가 풀리고 서운함이 풀린다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왔던 두 분 사이의 앙금이나 경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녹아야 되고 상대방 분이 뭔가 현실적인 자기의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위축되어 계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안정감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고 두 분은 정말 친구처럼 편안하게 처음에 시작을 다시 하시는 게 좋고 물 흐르듯이 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뭔가 억지로 거스르려고 한다거나 그런 건 좋지 않다라고 보여요. 지금의 시기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대방 분도 그렇고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하고
흔들리고 그럴 수 있는 시기예요. 새로운 바람이 들어온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도 한 분, 이분에게만 목매고 집착하고 그런 것보다는 시야를 조금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이 관계가 친구로 남든 연인으로 다시 가든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시든 여러분들 꽉 막힌 답답한 흐름 해소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온다고 보여서 이분에게만 뭔가 관계에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 새로운 관계들에 좀 눈을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분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새로운 쪽으로 시야를 트여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요. 겨울이 지나고 결국에 따뜻해지는 시기 올 거예요. 재회로 가시려면 여러분들도 묵은 감정 털어내시고 지금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바람 잘 맞으시고 그렇게 시야를 넓혀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